그래도 참 대단하다 너희들. 1월 1일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수업을 듣고자 하는 의지. 새해가 밝고 해가 지금 완전 선샤인이 장난 아니야. 아까까지만 해도 흐렸는데 너는 미래가 밝은가 봐. 난 아까 흐려가지고 저게 내 미래인가? 약간 이랬거든. 불투명한 저것이 나의 미래인가?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해가 완전 슉 들어오네. 어제 선생님은 예배를 드리러 갔어. 송구영신 예배라고 해가지고 이제 말일 마지막 날, 해의 마지막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카운트다운 하고서 뭐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예배를 어제 선생님 남자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왔거든. 그래서 어제 거기서 선생님 부모님도 만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진짜 많이 주더라고 어제는. 그래서 진짜 거의 대부분 애들 기도만 엄청 많이 하고 온 것 같아. 제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인생에서 꼭 기억될 만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 아무튼 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꼭 선생님 기도가 잘 듣고 이루어지길. 자, 지열의 극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오늘 컨디션은 아주 좋은데 어떻게 표시를 하면 좋지? 나 오늘은 기분이 좋은 편이니까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어는 할 건데 우리가 그래도 수열이라는 거는 익숙하니까 별로 어렵진 않겠지만 극한이 약간은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극한. 그래서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극한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수열에서 A1, A2 이렇게 한글을 막 나열을 했을 때 블라블라 AN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1에서 배웠던 수열은 N항까지 뭔가 일반 항이 제시돼가지고 거기 안에서 규칙성 찾아라, 합 찾아라, 뭐 중앙 가운데 값은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했다면, 이제는 뭐냐면은 얘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부터 계속 더 키우면 어떻게 돼? 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거야. 그게 이제 극한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n에다가 수원에서는 1, 2, 3 이렇게 자연수를 대입을 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더 크다라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n을 어디로 보내냐면 무한대로 보내봐라. 그럼 그때의 AN의 값이 뭐가 되는지 살펴봐라. 이게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빡세죠? 그래서 이거를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지금 촌스럽게 이렇게 막 따로따로 계속 쓰기가 이제 번거로우니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볼 때는 우리 리미트라는 걸 써서 밑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드디어 수열의 극한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하나의 어떤 기호라고 보면 되는 거야. 리미트라고 쓰고 LIM이라고 쓰고 그 밑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 값이 뭐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저게 하나의 기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전부 다 n을 어디로 보낼 거냐면 무한대 계속 크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은 선생님이 여기서 몇몇 가지의 수열을 너네들한테 제시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 AN이 n분의 1이야. n분의 1. 그리고 내가 너네한테 제시를 하는 거지. 여기에서 이거일 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AN이 얼마일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라고 한번 물어볼게. 물론 여기에 이제 친절하게 LIM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도 괜찮지만 선생님은 주로 LIM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보통 리미트를 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찍는 거야. 그럼 이게 리미트다.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n을 무한대. 뭐 물론 팔자를 거꾸로 써온 이게 무한대라는 표시는 여러분들 알 거고, 이걸 좀 엄밀히 수학적으로 표현을 좀 하자면 그냥 무한대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개 커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학에서는 사실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를 붙이는 것도 사실은 개 커지는 거거든. 작아지는 게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니까 음의 방향으로 개 커지는 느낌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 그럼 쌤 작아지는 느낌은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긴 0이라고 써질 거야. 근데 n에 대해서는 0이라고 써지진 않고 이제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거에 대해서 논하겠지, 수투에서. 알았지? 자, 어쨌거나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은 저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모르겠지만 조금 더 가슴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 쌤이 여기다가 잠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여기를 AN이라고 잡고 여기를 N이라고 잡은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블라 계속 갈 텐데,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 거야? 1 나오겠지? 그치? 근데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4를 집어넣으면 4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점점 원래 그래프 그리면 이거는 사실은 뭐 x분의 1이라고 해서 유리함수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괜찮잖아요. 변수를 이제 n이라고 한 거니까. 그럼 원래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게 지금 그 변수 미지수 자리에다가 자연수만 대입해라. 이게 이제 수열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 계속 n을 계속 양의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어디에 가까워진다라는 거 보이지 않아? 그치? 절대 닿을 수는 없으나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 약간 알 수 있잖아. 그치? 어디에 가까워지지? 어디? AN? 0에 가까워지잖아. 그렇잖아. 여기 그래프 상으로도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너네가 이거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분의 1이라고 쌤이 이렇게 쓸게. 알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0에 가까워지는데 봐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표현 자체가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봐봐. 이건 그냥 쌤이 오늘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하진 않을 건데, 엄밀히 따지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봤을 때 n분의 1은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근데 수학에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잖아? 그럼 그걸 우리가 극한 값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얘는 0 이렇게 이제 써버릴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너는 이걸 봤을 때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분의 1은 0이야 라고 이렇게 봐줘야 된다라는 소리야. 알았지?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느낌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야.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극한 값은 0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7페이지, 정석책 7페이지에 그 그래프가 거기에 그려져 있을 거야. 쌤이 얘기한 거랑 똑같이. 근데 그 밑에 거기다가 하이라이트 할게. 일반적으로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고 하고, 알파를 수열 AN의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은 알파라고 쓴다라는 그 기호까지 표시를 좀 해주세요. 알겠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떠한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우리가 뭐 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시켜서 기억을 좀 해봅시다. 쌤이 이제 이게 사실은 되게 우리가 수열에 극한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극한값이 될 거야. 왜냐면은 사실 이건 지금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n을 무한대로 보낸대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에 분모 보여? 여기 분모? 이 분모가 어떤 상황이야? 개 커지는 상황이야. 그리고 개 커지는 상황에서 여기는 1이 왔잖아. 분모는 엄청 커. 근데 이제 분자는 1인 거야. 그럼 우린 그때 극한값을 뭐라고 하면 된다고? 0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 아마 내가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좀 또 느껴봐야 되는 게 n분의 5 그렇게 되더라도 얼마? 0. 왜냐면 무한대의 입장에서는 1이 되든 1000이 되든 만이 되든 여기 위에 분자가 어떤 상수라고 한다면은 무한대 입장에서는 얘는 다 0으로 취급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극한값은 전부 다 0이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예시. 이번에는 쌤이 또 다른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잡아볼 건데 n제곱을 한번 잡아볼게. 너네가 딱 직관적으로 느낄 만한 n제곱을 잡아놓고 이걸 또 한번 살펴보자 이거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냐. 그럼 이번에 an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제곱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사실
딱 보자마자 느낌이 오지 않나?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무한대 제곱이니까 당연히 무한대 제곱이요가 아니라 무한대는 어떤 거냐면 커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나 배불러지고 있어. 그냥 커지는 나 지금 슬퍼. 근데 슬픔에 슬픔을 더한다고 해가지고 슬픔에 슬픔을 곱한다고 해가지고 슬픔의 제곱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도 우리가 그냥 무한대. 상태가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두 번째 페이지 여기 어디냐면 8페이지에 그래프 옆에 보면 또 나와 있어. 8페이지. 일반적으로 거기에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수열 AN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고 기호로 아래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은 무한대라고 쓴다. 그치?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용어가 나왔어.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한대.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했지. 뭐라고 했냐면 양의 무한대, 방향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알았지? 특정한 값에 가까워져. 극한값이 존재해. 그러면 수렴한다. 그리고 개 커지는 상태다. 그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 또 쌤이 한 번 더 해볼게. 한 5개 정도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2n 있잖아. 얘를 한번 살펴볼 건데 그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2n을 바로 써도 괜찮습니다. 얘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자 이거지. 그럼 얘도 무한대로 이제 커지고 있는 상태다. 그럼 마이너스 2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 음의 방향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았지? 그럼 얘랑 똑같은 상황이겠지만 방향성만 반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근데 결국에는 수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발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얘도 우리 그 정석책 8페이지에 보면은 그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음의 방향으로 점점 계속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거기다가도 하이라이트 칠까요? 일반적으로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수열 AN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은 마이너스 무한대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또 쌤이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AN을 내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리고 이걸 살펴볼 거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볼 거야.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세 가지는 그래도 뭐 어찌어찌 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는 있을 텐데 요거는 조금 헷갈려. 왜냐면은 저거는 n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수를 집어넣는다고 했기 때문에 1을 집어넣으면 마1, 2 집어넣으면 1, 마1, 1, 마1 이렇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결국엔 얘로 가까워지는 건지 얘로 가까워지는 건지 모른다. 그럼 그럴 땐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는 지금 있잖아. 여기에다 우리가 뭐라고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상황은 또 수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동. 얘가 지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 우리가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또 어디 있냐면 9페이지에 있어요. 9페이지의 맨 위에 줄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수열 AN이 수렴하지 않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을 때 수열 AN은 진동한다고 한다. 주호야 9페이지라고. 근데 진동하는 게 마이너스 1만 또 예시를 들어줄게요.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마 1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그 9페이지에 보면은 조금 더 내가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데가 있어. 어디냐면은 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네모 박스 위에 줄 보면은 수열 AN이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진동할 때 곧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통틀어 수열 AN은 발산한다고 한다. 거기도 좀 밑줄을 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용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용어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극한값은 수렴하거나 발산한다. 이렇게만 나눠서 얘기를 해.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 그럼 그때는 수렴하는 거고, 뭐 양의 무한대로 커지든 음의 무한대로 커지든 뭐 진동을 하든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황은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얘기한다고. 알았지? 그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방금 전에 우리 주호가 또 좋은 질문을 해줬죠. 마이너스 1일 때만 진동을 하는 거냐. 여기서 내가 또 한번 이것도 보려고. 뭐냐면은 내가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잡으면 어때? 마이너스 2의 n제곱. 또 이렇게 잡잖아? 그래 놓고 내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의 극한값은 이거는 얼마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얘도 수열의 형태를, 수열의 항의 값을 내가 좀 나열을 해보면 마이너스 2가 돼 처음엔. 근데 이거를 내가 이번에는 어디다가 표시를 할 거냐면 여기 그래프로 좀 표시를 해볼게. 또 우리 이제 좀 직관적으로 좀 눈에 보여야 되니까. 여기도 일반 AN. 자, 1일 때, 2일 때, 3일 때 요 세 가지만 한번 봐볼까? 심지어 1을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2야. 그치? 근데 2 집어넣으면 또 얼마 되냐면 4가 돼.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더 커지겠지? 더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뭔 말인지 알지? 그럼 얘도 역시나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여기서 또 자칫 잘못해서 오개념이 잡히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무조건 진동하는구나 라고 학생들이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 지금 쌤이 얘기를 해줄 건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얘를 한번 볼게. AN을 쌤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여기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의 극한값을 한번 보자. 그럼 얘도 똑같이 쌤이 이거 설명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래프로 AN, 그 다음 N 하고 한번 보여줄게. 1 찍고, 2 찍고, 3 찍고, 4 찍고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요 정도에 찍힌다라고 가정할게요. 조금 오버해서. 2 집어넣으면 4분의 1이라 여기에 찍힙니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이라서 조금 더 작아요. 4 집어넣으면 16분의 1이라서 조금 더 작아요. 그럼 봐봐. 진동을 하긴 하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점점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어디에 수렴하냐면 세상의 마상에 0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았지? 그러니까는 자칫 잘못했다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진동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왜 이게 0으로 수렴하는지는 쌤이 이따가 등비 수열의 극한을 설명하면서 소개를 할 건데, 어찌됐건 간에 이 경우도 마이너스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쌤은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사실은 우리가 그쵸.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근데 이 극한 값은 0이 되는 거고, 알았지? 왜냐면 0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극한 값은 0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지금 9페이지 보면은 거기 네모 박스 있지? 네모 박스. 첫 번째 네모 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열의 수렴과 발산. 쌤이 아까 말한 대로 수렴, 그 다음에 발산 이렇게 있는데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인 거다. 양의 무한대,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 진동하는 경우도 우린 전부 다 발산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다음 시간에 백지 테스트로 시험을 봐야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 지금 그 9페이지 있잖아. 네모 박스 밑에 보면 수열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4가지가 나와 있어. 근데 그거를 쌤이 한 큐에 여러분들은 설명을 하자면 보세요. 수열의 극한 기본 성질. 얘는 있잖아. 어떤 걸 너네한테 의미하는 거냐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이라는 극한, 수열의 극한이 알파라고 해서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수렴하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bn이 베타, 수렴할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다. 수렴할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an과 bn이 여기에서 사측 연산,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것들에 대한 극한값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이걸 그대로 나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수렴하는 경우에는 알파하고 베타를 이렇게 써준 다음에 더하라고 한다면 더하면 되고 빼라고 하면 빼면 되고 곱하라고 하면 곱하면 되고 나누라고 하면 나누면 된다. 이 얘기가 그냥 여기서 4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너네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야.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주로 쓰이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여기 이 전제를 꼭 반드시 만족해야 돼. 극한이 수열의 극한이 반드시 뭐 할 때? 수렴할 때 우리가 이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나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수열의 극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기 밑에다가 써놓을게. 여기 네모박스 밑에다가 극한은 우리가 아는 것만 이용하자. 극한은 아는 것만 이용한다. 극한은 아는 것만 이용한다. 요거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리미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별 이렇게 집어넣어서 어떤 수열의 극한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알파라고 나오고 리미트 뭐 네모 이게 이제 베타라고 나왔어. 이랬을 때 너네한테 이런 걸 물어봐. 리미트 뭐 새로운 어쩌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봐. 이거 뭘 한번 해볼까? 얘에 대해서 한번 구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자리 있지. 이 자리를 과연 여기는 이 별과 이 네모를 어떻게 표현을 하면 얘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이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다라는 거 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수열의 형태를 제시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럼 그 새로운 수열의 형태는 지금 제시된 요 2개의 수열을 어떻게 변형을 해서 얘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답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또 두 번째도 또 얘기를 해볼게. 이 두 번째는 여러분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거 수투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똑같이 리미트 뭐 별을 집어넣었는데 얘가 또 극한이 알파가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리미트 네모를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인 거야. 이렇게 발산하면 성질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너네한테 그럼 이렇게 되잖아? 이게 나와 있잖아? 그럼 무조건 뭘 이용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는 무조건 이걸 이용하는 거야. 리미트 봐봐. 네모 분의 별. 얘는 있잖아. 얼마냐면 0이야. 이거를 좀 이용할 수 있어. 아니, 왜 갑자기 이거를 뭐 0을 이용하래? 봐봐. 어떤 게 있냐면 내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분모가 무한대야. 그리고 분자가 상수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냥 0이 된다. 0으로 수렴한다. 이 얘기했잖아. 얘 어디로 갔냐고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지. 얘는 지금 어때?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린 뭐라고 하면 된다?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꼴 나온다. 그럼 무조건 얘 이용해가지고 수열의 극한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줄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요거 2개는 거기 밑에다가 참고로 좀 적어두시고 연습 문제, 아니 그 10페이지에 또 넘어가 보면 10페이지 거기에서 그 또 맨 위에 줄 보면 거기다 또 하이라이트 칠까? 방금 전에 쌤이 언급한 그 내용 그대로야. 수열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은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점에 특히 주의하자라는 부분.
네, 거기까지 밑줄을 치고 쌤이 방금 전에 얘기한 저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 건데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 연습 문제 1-5번 봐봐. 연습 문제 1-5번을 통해서 쌤이 얘기를 해줘 볼게.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자, 지금 보니까 문제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지금 나한테 제시된 꼴이 2n-1, 2n-1에다가 an을 곱한 그 결과가 4일 때 이건 이제 알려줬어. 극한에 대해서.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1번. 어떤 걸 구하라고 했냐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있잖아. AN, 수열의 형태가 AN인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묻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런 거는 저 기본 성질 내가 얘기하지만 적절한 변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가볼게. 나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얘를 알아. 얘를 알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거 극한 말고 AN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걸 하면 돼. 이렇게. 얘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여기서 얘는 이미 수렴한다라는 걸 알아, 얘들아. 얼마로 수렴해? 4로 수렴하잖아. 그치? 그럼 곱하기, 자, n을 무한대로 보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지금 여기는 얘, 극한값 얼마가 될까? 0이 되겠죠. 왜냐면은 무한대로 개 커져요, 분모가 지금. 그럼 상수 이렇게 되니까 0으로 수렴한다 해서 이 극한값이 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2번도 한번 해볼까? 같은 방식으로.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번에는 nan이래요. an. 그럼 얘도 내가 적절히 변형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지? 그럼 얘도 알고 있는 거 일단 2n-1 an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할 건데 nan 꼴 만들려면 일단 2n-1은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n을 여기다 곱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쌤이 이따가 여러분들 다시 좀 얘기를 해주기는 할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4 얘는 일단 극한값이 4였으니까 4 그 다음에 곱하기 봐봐 n이 무한대로 보냈는데 지금은 쌤이 라이트하게 이렇게만 설명할게.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있고 분자도로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쌤 이게 무한대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 봐봐. 쌤이 조금 이따가 무슨 표현을 쓸 거냐면 증가속도라는 표현을 쓸 거거든. 증가속도. 니네 알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y는 x. 근데 봐봐. y는 x제곱은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보이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항함수의 세계에서는 증가속도가 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빨라요. 그럼 그 얘기는 무한대로 둘 다 동일하게 보내더라도 차수가 크면은 증가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차수가 낮은 애는 얘 입장에서는 상수 취급을 해버릴 거거든. 알았지? 근데 얘네 둘은 지금 차수가 어때? 동일하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답을 할 수 있냐면 얘네들 개수의 비로 답을 할 수 있어. 알았지? 지금은 일단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으세요. 쌤이 조금 이따가 다시 문제 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 값이 얼마냐면 그냥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분모 분자가 차수가 동일할 때는. 알았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서 정답을 2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또 하나 구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n제곱 an이래. n제곱 an. 걔도 한번 볼게. 마지막 세 번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제곱 an. 얘를 내가 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얘도 내가 여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2n-1 an 여기에다가 곱하기 똑같이 2n-1분의 n제곱 이게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아까 쌤이 말했죠. 증가속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2차의 입장에서는 1차가 무슨 느낌인 거야? 상수의 느낌인 거야. 알았지? 그럼 얘가 무한대로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인 거라고. 아무리 난리를 치더라도 얘가 더 커. 알았지? 그럼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4 곱하기 무한대야. 잘 느껴봐.
4에다가 무한대 엄청 커지고 있는 걸 곱하고 있대. 그럼 그냥 상태는 역시나 어때? 그냥 발산한다. 얘는 특정한 값에 수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고 쌤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이거는 뭐냐면은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분명히 너한테는 이렇게 극한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알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적절히 변형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었던 거고, 우리 정석책에는 없지만 쌤 문제 하나만 더 보여줄게. 요거는 조금 번외로 얘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 이거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 플러스 1 an 얘를 쌤이 지금 2라고 하고, 그 다음 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번에는 n제곱 플러스 1 하고 bn 얘를 7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구하라는 게 이걸 구하래.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를 구하라고 하네. an분의 10n 플러스 1 bn 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도 쌤이 얘기했지만 수렴하고 수렴해. 그럼 나한테 구하라는 그 수열을 알고 있는 얘네들을 적절히 변형해가지고 형태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를 또 어떤 식으로 바꿔줄 수 있냐면 갑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an이 아니라 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n 플러스 1 an을 여기다 갖다 씁니다. 알았지? 그리고 n 플러스 1이 없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쌤은 여기다가 다시 n 플러스 1만 곱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마찬가지 bn의 형태도 나는 일단은 n제곱 플러스 1, bn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일단 쓰고, 그 다음에 봐봐 n제곱 플러스 1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난 여기다 이걸 갖다 쓰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뭐가 있었으면 좋겠대? 여기다 마지막 10n 플러스 1이 다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알았지? 그럼 봐봐, 이거를 이제 마지막 답을 하려면 얘 지금 극한값 얼마였냐면 2였고 얘 극한값은 7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선 2분의 7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옆에 볼까?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있어요. 이거 보면은 쌤 무한대분의 상수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얘도 있죠. 그렇지? 그럼 얘가 이렇게 곱해져. 그럼 몇 차 되는 거야? 2차 되지. 그럼 2차분의 2차 되는 거지. 그럼 증가 속도가 동일하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개수 b를 답으로 하라 그랬어. 얘 개수는 1이고 얘 개수는 1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10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5였어요.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게 극한의 기본 성질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됐나요? 어려운 거 있어 없어? 할 수 있겠지. 충분히 조금만 변형해서 만드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페이지에 요거까지만 얘기할게. 극한의 대소관계 10페이지. 우린 지금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열의 극한, 수렴하냐 발산하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극한값 구할 때 수열의 형태가 제시된 꼴이 조금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 극한을 구할 수 있는지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고,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예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지금 첫 번째는 너네한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 AN이 있고 BN이 있는데 항상 BN이 AN보다 크거나 같아. 모든 항의 값에 대해서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나한테 물어보는 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이랑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BN의 대소관계도 또한 역시 얘가 크거나 같아. 이렇게 이제 이게 첫 번째야. 이건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뭔가 이상해요. 이거는 뭐 거짓이 발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데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나와 있질 않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AN이
bn보다 커 하고서 스리슬쩍 등호를 뺍니다. 등호를 빼고 여러분들한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하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bn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되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 한 끗 차이지만 이게 중요하거든. 뭔 얘기냐면 분명히 여긴 등호가 없어. 그럼 모든 항의값에 대해서 항상 bn이 크다라는 소리잖아.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도 얘가 당연히 크다라는 거는 알 수 있어. 알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이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긴 등호가 없는데 왜 여기는 등호가 붙죠?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쌤이 예시를 하나 들을 수 있냐면 봐봐. 내가 만약에 an을 이렇게 잡아볼게. 1-n분의 1 bn을 1 플러스 n분의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 혹시 보이나? 지금 이렇게 놔두면 당연히 모든 항의값에 대해서 얘보다 얘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리미트를 딱 붙여버려. 얘를 붙여버려. 1-n분의 1. 내가 물어볼게.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상황이야. 무한분의 상수지. 그럼 이 극한은 얼마야? 얘는 0이야. 그럼 얘는 1로 수렴하는 거지. 1이라는 거는 n을 무한대로 보내도 첫 번째도 1, 두 번째도 1, 세 번째도 1, 네 번째도 1. 그럼 무한대로 보내도 얘는 1인 거야. 그럼 사실 얘는 1 빼기 0. 그래서 극한값 얼마? 1.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같은 이유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1 플러스 n분의 1도 같은 이유로 무한분의 상수 0. 그러면 극한값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분명히 수열의 대소 관계는 bn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극한의 세계에선 둘이 같은 값을 가질 수도 있다. 그걸 너네들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거기 1번에다가 옆에다 이걸 좀 써놔. 이거 초록색으로 써놓은 거.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써놨으면 좋겠어요. 네, 초록색을 한번 등호가 없어도 극한값은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있잖아요. 2번은 사실은 좀 너무 중요하죠. 2번은 진짜 중요해. 왜냐면 우리 수투에서 이 얘기를 쌤이 또 할 건데 거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가 거기다 쓸게. 이걸 우리가 그냥 뭐 교과서에도 이걸 쓰긴 하는데 오피셜한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야. 그냥 수학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얘를 이렇게 부르기는 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가 어떤 거냐면 AN이 있고 여기에 지금 우리 정석책은 여기 PN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지금 대소관계가 항상 이렇게 만족하는 거야. 이랬을 때 이거 그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이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냈을 때 BN의 극한값이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할 때 이렇다면 뭐라고 하냐면 얘 극한값도 알파고 얘 극한값도 알파인 거야. 그럼 너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아,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가운데 낑겨있는 수열의 극한값도 알파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게 샌드위치 정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보통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얘를 나보고 구하라는 이 그 수열의 형태가 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울 때, 극한을 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꼴로 제시됐을 때 얘로 구하는 게 아니라 대소부 관계가 있는 다른 수열의 극한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그 극한값을 구하는 방식을 그때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도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기본 문제 1-4번이 이 문제거든. 쌤이 이걸 이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여기다가 샌드위치 정리. 지금 기본 문제 1-4번. 자, 기본 문제 1-4번 문제를 쌤이 쓱 한번 봤더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AN이 모든 자연수 AN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대, 얘들아. 이렇게. AN은 N보다 크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쌤 얘기를 잘 들어봐봐. 수투에서는 수열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 그럼 니네 수열을 언제만 배우는 거냐면 딱 수1. 지금 우리 하는 그 단원 있잖아요. 거기서만 수열에 대해서 배운다?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수열하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쓴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거는 너네가 아는 꼴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열이 부등식의 형태로 제시된다. 그럼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어떤 아이디어냐면 축차 대입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노가다를 하라는 거야. n에다가 1부터 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좀 고급진 표현으로 우리가 축차 대입법.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수열의 형태가 아니야. 부등식의 꼴로 제시가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 떠올렸으면 좋겠는 게 이거라고. 이거를 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어떤 형태의 조건을 더 찾을 수가 있게 될 거야. 알았지? 이건 꾸준히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를 기본 세팅 값으로 잘 잡아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쌤이 문제를 구하려고 봤더니 SN에 대해서 문제에서 SN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SN은 뭐야 그냥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네. 이거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SN이야. 근데 구하라는 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 제곱분의 SN의 극한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였던 거야. 나한테 AN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부등식으로 제시한 상태에서 합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봐봐. 전혀 이런 거를 이용할 거라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쌤이 이거를 샌드위치 정리 언제 이용한다고 했냐면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그 극한을 표현하는 게 어려울 때, 그 수열의 형태를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서 지금 보면 축차 대입법 어떻게 하는 거냐? 1부터 대입하는 거예요. n에다 1 집어넣으면 1, a1, 2 이렇게 되겠지? 2, a2, 2, 3 이런 식으로 3, a3, 4 이렇게 가다 보면은 몇 항까지 합이라고 그랬어? n항까지 합이니까 n, an, n 플러스 이거야 이거.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고. 1항부터 n항까지 총합이지 않아? 그럼 얘네를 다 뭐 해야 될까? 더해야 되겠지. 더해야겠지. 그럼 최소값은 얘네 다 더한 거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SN이 되는 거고 여긴 2부터 n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는 동일하게 n인데 초항 더하기 말항 했더니 n 플러스 3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나요? 네. 나왔죠? 그럼 이제 이 아이디어 연결시킬 수 있겠지.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저 극한의 형태를 구하라. 요 극한의 형태를 구하라. 그럼 봐봐. 만들면 돼. n제곱으로 나누래. 그럼 이걸 똑같이 n제곱으로 나눠. n제곱은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나누더라도. 맞습니까? 그리고 극한 다 세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 역시나 여기서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 보이지? 그지? 여기 지금 2분의 1이 있어. 얘 n제곱이야. 2차라고. 그럼 개수 b만 답으로 하니까 극한값 얼마야?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2분의 n제곱 2차야. 그럼 개수 b 여기도 2분의 1. 그럼 여기는 극한도 얼마?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게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알겠지? 주호 괜찮습니까? 네. 등호가 없어도 돼요? 등호가 없어도 되죠. 왜냐? 아까 쌤이 여기 1번에다가 AN이랑 BN이랑 해서 등호가 없어도 극한값은 어떻게 될 수 있다? 같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알았죠? 좋은 지적이네요. 네, 좀만 쉬었다가 합시다. 기본 문제 1-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1-1. 사실은 기본 문제 1-1번 문제는 있잖아. 수열의 극한 문제가 아니라 함수의 극한이라 그래서 수투 내용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수투를 사실 진도를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쌤이 지금 이거는 우리 애들은 내가 좀 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까 쌤이 언급하긴 했는데 봐봐. 1번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2n제곱 마이너스 3n 그 다음에 분모는 뭐야? 3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봐봐. 내가 얘기했던 게 이거야. 얘 지금 무한대로 보내면 얘 때문에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얘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그럼 우리가 이런 꼴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얘기를 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줘. 최고차로 나눠.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거야.
분모 분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모의 최고차 몇 차? 2차지. 그럼 2차를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쌤이 여기다 어떻게 쓸 거냐면은 n제곱으로 나누면은 얘는 3이 될 거고 n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n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지. n제곱으로 나누니까. 얘도 n제곱으로 나누면은 얘는 또 2만 남을 거고 n제곱으로 나누면은 얘는 또 n분의 3이 되겠지. 이렇게 꼴을 만들라 이거지. 하고 나면은 니네 눈에 보여. 뭐가? n을 무한대로 보내지. 그럼 얘 어디로 가? 무한분의 상수. 무한분의 상수. 무한분의 상수. 다 0으로 가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전에 봤던 2차항의 개수분의 개수 이렇게만 남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쌤이 아까 여러분한테 소개할 때 차수가 같아? 그러면은 그냥 개수의 비율을 답으로 하면 돼 라고 얘기했던 게 이 이유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럼 2번 보세요. 2번은 차수가 달라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지금 2n-1분의 그다음에 분자가 뭐냐면 n제곱 플러스 3n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분모의 최고차가 몇 차예요? 1차죠? 그럼 얘를 1차로 나누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1차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1차 1차로 나눠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쓰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는 2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겠죠? 분자는 n 플러스 3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이 되는데 그래서 분모는 뭐냐면 2만 남아. 근데 분자가 여기 봐봐. 어디로 가버려? 무한대로 가버리잖아.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 게 아니라 양의 무한으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쌤이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딱 기억에 남게 소개를 하고 싶냐면 증가 속도를 생각해라. 알았지? 1차가 있고 2차가 있잖아. 그럼 2차가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니까 2차 입장에서는 1차가 뭐다? 상수로 취급이 되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이거 양의 무한이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고 3번 보세요. 3번. n이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3차 입장에서는 2차가 상수 취급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분모는 짱 커? 분자는 상수야. 이런 느낌으로 가면 무한분의 상수. 3번의 극한값도 0.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끝난다 이거지. 마지막 이거 볼까? 4번 볼까? 4번은 로그 나왔어. 로그. 지금 우리 목토반에서는 로그를 지금 연락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화토반 친구들은 이거 다 잊어먹지 않았나 내가 지금 좀 걱정이 되는데. 로그 빼기 로그는 진수끼리 뭘로 연결하죠? 주어? 오, 역시 똘똘이 주어. 얘는 나누기로 연결하니까는 n분의 n 플러스 2 진수끼리의 나눗셈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뭐.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차수 어때? 지금 동일하죠? 그럼 개수 b를 답으로 하면 여기 얼마로 극한값 얼마야? 1이겠지. 그럼 기억나? 로그 1은 얼마야? 우리 지원? 그렇지. 오, 0. 이렇게 해서 4번은 0.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거는 사실 이 수열의 극한의 메인이 아니야. 메인. 사이드 디시야. 사이드 디시. 알았지? 그 다음 또 1-2번 넘어가 봐. 기본 문제 1-2번. 얘도 사이드 디시야. 얘도 사이드 디시. 자, 이거는 지금 보면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거는 뭐 수열의 합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 얘 지금 보면 분자가 1의 제곱, 2의 제곱, 블라블라 어디까지? n의 제곱까지. 그 다음 분모에는 n의 세제곱 곱하기. 근데 더하기인가? 근데 얘 있잖아. 얘는 이렇게 뭔가 합에 대한 극한을 물어보면 합부터 먼저 공식을 써가지고 바꾸세요. 알았지? 알지 않아 이거? 제곱들의 합? 정확히 하면 쌤이 이렇게 쓰면 눈에 보이려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이렇게 쓰면은 혹시 이 공식이 지원이 기억나? 기억나? 뭐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 일단 분모는 건드릴 게 없어. 얘는 n 세제곱 플러스 2야. 근데 분자가 이게 공식이 있었다고. 공식이 뭐였어? K제곱. 그렇지. 6분의 그 다음 뭐야? n. 그렇지. 오. 조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 분모 몇 차? 3차. 분자도 몇 차? 3차죠. 그럼 개수 b를 답으로 하라고 했죠? 개수 b를 답으로 하면 얘는 1이고 얘는 개수가 6분의 2니까 3분의 1. 그래서 이 극한값은 3분의 1.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조시.
우린 지금 수열의 극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열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았지? 그리고 합도 알아야 돼. 합. 자, 2번도 가보자. 2번. 2번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합이 너무 많아. 얘는 지금 분모는 n 하고 1 플러스 2 플러스 블라블라 빨리 준비해 주호씨. 자, 1 플러스 2 플러스 n까지 총합은 알 거고 여기가 1 더하기 2, 2 곱하기 3 플러스 블라블라 n 곱하기 n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일단 여기서부터 바꿀게. 얘 바꾸면은 또 이거 뭐 말하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했을 때 k 플러스 1 이거잖아. 근데 물론 이게 오피셜한 공식 거기에는 없었어. 그래서 쌤이 어떻게 알았냐면 이거는 따로 써놓고 너네가 외워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오피셜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호가 잊어버렸잖아요. 우리 주호는 내가 따로 얘기해준 거는 당연히 기억을 못하겠죠. 그치? 얘기해줄게 다시. 자, 요거는 근데 우리 주호 이거는 알지 않나? 이건 내가 지원이한테 다시 한번 희망을 좀 걸어보도록 하겠어. 주호 이거는 혹시 얘는 이거잖아. 시그마 이건 알겠지? K는 1부터 N까지 K 이거는 알겠지? 뭐지 공식이? 그건 솔직히 뭐 등차수열 합으로 연결을 해도 되긴 하고.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여기 지금 얘는 n 곱하기 방금 주호가 얘기한 대로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분자에 있는 우리 지원씨 쌤의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 주호는 당연히 잊어버렸다고 하니까 요거 혹시 기억나 안 나? 어? 6분의 아니야. 3분의 1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거야. 이 공식이야, 공식. 알았지? 야, 외워. 그래도 나름 머리를 썼네. 이거 전개해가지고 더 하려고 그랬지. 통분하려고 그랬지. 머리 썼네. k제곱 더하기 k. 근데 원래는 통분을 해서 그 이 공식하고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공식하고 둘을 더해서 답으로 하는 게 맞는데 쌤이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이 공식 통분하면 어차피 결과 이렇게 되니 그냥 외워 라고 얘기를 했었어. k 플러스 1 다음 항 이전항 이게 뭔가 연결이 된다? 그럼 3분의 n 플러스 1 다 연결되죠.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알았지? 그렇게 좀 외우면 어떨까? 근데 분모가 3이라는 거 6분의 1랑 헷갈리지 마시고 알았지? 이거는 좀 외우세요. 그럼 역시나 얘도 지금 해볼까? 분모 몇 차? 3차. 분자 몇 차? 3차. 개수 B만 답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2분의 1분의 3분의 1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 분모 분자에다 6을 곱한다라고 하면 3분의 2. 해서 극한값은 3분의 2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1-2번까지도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는 사이드 디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1-3번 해볼게요. 기본 문제 1-3번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1번이 얘도 사이드 디시야. 이거 지금 다 함수의 극한 쪽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함수의 극한에서는 n이 아니라 전부 다 x로 나와요. 근데 어쨌거나 이것도 우리 이제 좀 푸는 방법을 보면은 얘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얘는 어떤 꼴이냐면은 아까 내가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꼴이라고 했잖아.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 어디로 가? 좀 속도가 더디긴 하겠지. 무리함수 빨리 생각해봐. 이거 말고. 이렇게만 봤을 때 무리함수 생각해봐. 그럼 속도가 더디긴 하겠지만 계속 뭐해? 증가하겠지. 그치? 근데 어쨌거나 증가하기 때문에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무한대가 된단 말이야. 얘도 그 무한대가 돼서 이 꼴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불러.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도 식을 적절히 변형을 해가지고 극한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방법 자체가 딱 하나야. 뭐냐면은 유리화. 근데 니네 알다시피 유리화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과정 수투를 배우기 전의 과정이었더라면 유리화는 쌤 루트가 분모에 있을 때만 유리화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배웠을 텐데 이제부터 극한을 구할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루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때도 우리는 유리화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유리화하는 방법 분모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1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쌤이 하게 되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봐봐. 켤레가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그냥 나는 분자에 2만 쓸 수 있겠고 분모에는 켤레가 곱해졌으니까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지. 그럼 내가 아까 전에 말했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 어디 간다고? 무한대. 더하기 얘도 뭐야?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면 2무한대인가? 슬픔 더하기 슬픔은 2슬픔인가? 아니죠. 그냥 슬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무한대야. 내 말은 무한분의 뭐라고? 상수가 된다고. 그래서 얘 극한값 얼마? 0.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았지? 그럼 쌤, 그냥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0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야 슬픔에서 슬픔을 빼면 0이야? 모르잖아. 아, 슬픔에서 슬픔을 빼면 0인가? 왜 그런 거 있잖아. 슬픔이라서 갑자기 여행을 가재 친구가. 아니, 맛있는 걸 먹자고 하자. 야, 나 지금 기분이 되게 울적해 그랬더니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재. 그럼 맛있는 걸 먹으면 그 슬픔이 다 사라지나? 조금 아주 미세하게 좀 남을 수도 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내 말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상태에 대해서 뭔가 연산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제로가 된다라고 해서 실수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0이라는 거는 식을 변형을 해서 확인했을 때 0이라는 값이 나온 거지 단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해서 0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도 유리화에서 쌤이 풀 건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2번에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이렇게 되어 있네. 일단 얘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서 유리화를 할 건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분자 봐봐. 분자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n제곱이 없어지면서 n만 남을 거야. 맞아? 이 정도는 좀 스피드 있게 따라올 수 있지. 그럼 분모가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지? 그럼 여기서는 또 내가 변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됐는데 잘 봐봐. 이거 분자 지금 몇 차야? 1차지. 분모 몇 차인가 봤더니 얘 1차잖아. 근데 n제곱해서 얘 2차인데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2차에다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얘도 몇 차식이 되는 거야? 얘도 1차인 거야. 얘도 1차. 알았지? 그럼 개수 b를 답으로 하라 그랬잖아? 그럼 개수 b를 답으로 할 때 이거 개수 얼만데? 1이에요 1. 얘 개수 얼만데? 1이에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았지? 루트 n제곱이 나와 있어도 몇 차로 봐라? 1차로 바라볼 수 있다. 됐습니까? 네. 네. 루트 안에 있는 게 그냥 한 덩어리 아니에요? 루트 안에 있는 게 한 덩어리요? 아, 얘까지 말하는 거야? 근데 얘 입장에서 얘는 증가속도가 더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항식에서는 항상 최고차만 보면 돼요. 상수 따위 안 봐도 돼요. 2차인데 1차 따위 안 봐도 돼요. 알았지? 그래서 사실은 이거 안 써도 괜찮아요. 극한 구할 때. 물론 서술형에서는 깎이겠지만. 자, 3번. 리미트 n은 3번은 되게 쉬워. 3번은 변형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 너네는 이미 알아. 2 플러스 3n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알아.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이거 그냥 무한대야. 얘는. 그치? 짱 큰. 아무 필요가 없다. 얘 입장. 근데 여기 앞에 개수가 뭐야?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수렴하는 게 아니라 음의 무한으로 발산한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 끝인 거야. 끝. 이제 사이드시 끝. 이렇게 하면 수열의 극한 쌤이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 다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우리 두 번째 단원 등비 수열의 극한 들어갈 거야. 등비 수열의 극한. 등비 수열 극한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그냥 우리 지금 계속 수열의 극한을 봤잖아. 그 수열이 등비 수열인 것 뿐인 거야. 그래서 쌤이 어떻게 쓸 거냐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여기 an을 계속 썼잖아. 근데 그 an이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보는 게 등비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지. 근데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등비 수열의 극한이 수렴할 조건이 뭔지 이 단원에서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 등비 수열 극한 수렴할 조건. 일단 첫 번째는요.
이렇게 기억을 좀 해야 돼요.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보아서는 수렴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는 소리겠지? 일단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뭐야? 그냥 추항이 뭐면 돼? 0이면 어때? 공비가 3이든 마이너스 3이든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냥 모든 항의값이 얼마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봐봐. 만약에 초항이 0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러면은 공비에 대한 조건으로 바뀌어. 공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1까지. 이게 일단은 수렴 조건이야. 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줄 건데 일단 이거 봐봐. 자, 어떤 식으로 쌤이 얘기를 할 거냐면 그냥 우리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쌤이 뭐 초항 따로 안 하고요. 이렇게 쓸게요. 2의 n제곱. 자, 1의 n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아니 마이너스 2 말고 2분의 1의 n제곱 갑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 또 마이너스 2의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것도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기억나지?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지수 자리에 변수가 있으면 등비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네 지금 전부 다 등비수열을 쌤이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에 수열의 극한에서 뭐 진동하는 상태라던가 그런 거 할 때 쌤이 사실은 살짝 보여주기는 했어. 봐봐, 이거 직관적으로 느껴봐봐. 내가 이걸 n을 무한대로 보내. 그래서 내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2의 n제곱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해봐봐. 그럼 얘는 2의 제곱, 2의 8제곱, 2의 세제곱 뭐 이렇게 하면 점점 값이 커지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양의 무한으로 발산한다라고 보이겠지? 얘는 리미트 n이 무한이야. 1의 n제곱이야. 근데 n은 다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3을 넣어도 전부 다 얼마야? 1이죠? 그럼 얘도 수렴한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죠?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 보이지?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2분의 1의 n제곱은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 수렴한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얘 볼까? 마이너스 2의 n제곱. 아까 쌤이 얘기했던 예시 중에 하나야. 마이너스 2였다가 4였다가 마8이었다가 16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 그 진폭을 더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상태라고 얘기하지?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맞지? 극한에 대해서만 쓸게.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어땠어? 마일 1, 마일 1, 마일 1 이랬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극한이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 기억나?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내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해가지고 진동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시 들어줬던 것 중에 하나.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가 4분의 1로 갔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이었다가 16분의 1로 점점 어디에 가까워졌어? 축에 가까워졌어.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얼마다? 0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얘도 뭐한다?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냥 너네한테 쌤이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직관적으로 느끼라고 이렇게 지금 일부러 범위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여준 거거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절대값 R이 지금 뭐일 때 1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주는 거지. 1일 때도 얘는 극한이 수렴한다라는 거.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봐봐. 공비가 이렇게 되잖아. 이 범위 안에 있잖아. 그러면은 극한값이 얼마야? 0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R이 1이면은 그치? 이 상태면은 1로 수렴하겠죠. 물론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 A 값이 또 1이 아니라 다른 값이 있었다면은 공비가 1이라면 그 A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긴 하겠지만 알았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비가 크기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랑 공비가 1일 때랑은 다른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 정도 거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15페이지 있죠? 15페이지에 거기 네모 박스 여러분들이 또 외워야 되는 개념이기는 하는데 나는 거기다 좀 그 부분을 하이라이트 쳤으면 좋겠어. 그 네모 박스 중에서도 정석 되어 있는 데 있지. 거기다 밑줄. 정석.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은 어떻게 된대? 마이너스 1보단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네, 거기다 이제 그거 밑줄 치면서 반드시 외우세요. 우리 수요일날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갈 때 있잖아. 거기서는 이번에는 급수라는 걸 배우고 급수가 수렴할 때
뭐 범위를 얘기를 또 할 텐데 얘랑 조금 달라.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기억을 해놔야 돼.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할 조건이야.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할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알았지? 그리고 이거는 문제 풀 때 스킬 중에 하나거든. 2번 보이지? 아래 n제곱을 포함한 식의 극한은 다음 네 경우로 나누어 조사한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문제 푸는 스킬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상황과 동일합니다. 자, 넘어가서 이게 끝이야. 등비수열 극한의 수렴 조건은. 근데 참 나 이거 조금만 더 강조할게. 수렴 조건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다. 알았지? 이게 진짜 이거 또 빼먹으면 안 돼. 초항이 0이어도 수렴한다라는 거. 왜냐면은 애들이 오지게 이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 공비가 말부터 1 사이일 때 이걸 오지게 많이 풀기 때문에 내신 문제 할 때 있잖아. 내신 문제 풀 때는 꼭 이런 거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저것도 꼭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봐. 자, 기본 문제 1-5번부터 가볼까? 자, 기본 문제 1-5번은 얘는 지금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1번부터 쌤이 볼 건데 이게 니네 알지? 수열이라는 게 사실은 수들의 나열인데 원래는 니네 느꼈겠지만 수열 이렇게 쓰지 않는다? 문제에서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쓰지. 이렇게 집합이야, 집합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1-5번처럼 집합 기호가 그렇게 중괄호가 쳐져 있다라는 건 이거 지금 수열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제대로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 어쨌거나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2의 n제곱, 루트 3의 n제곱, 그 다음 또 뭐 있니? 옆에 플러스 2의 n제곱? 이렇게 보면은 이제 n제곱으로 묻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지금 어쨌거나 극한을 보는 거니까 리미트 기호 그냥 바로 갈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따로따로는 가능하잖아 이게 지금. 그치? 그래서 쌤이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려고 2분의 루트 3의 n제곱에다가 지금 약분하면 얼마야? 1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공비가 얘니까, 그리고 초항도 심지어 얘야. 근데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는 1보다 작아? 1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극한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 1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알았지? 근데 이건 이렇게 푸는데 문제는 2번이야. 2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5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사실 분모가 이렇게 더하기 꼴로 나와 있으면 이게 또 이제 난감하거든요. 2의 2n제곱 더하기 또 뭐냐면은 3의 n 플러스 1제곱.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을 좀 볼 건데, 역시나 이것도 있잖아. 식을 좀 변형을 해서 우리가 구해줄 건데, 얘의 식을 변형하는 방법은 우리 정석책에 나와 있어요. 그 문제 바로 밑에 정석 연구 보여? 뭐라고 써져 있냐면 분모의 항 중에서 미세,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아까 전에 극한을 구할 때는 다항식분의 다항식 나와 있으면 쌤이 너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분모에서 차수가 가장 큰 걸로 분모 분자를 나누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분모에서 미세 절대값이 가장 큰 걸로 분모 분자를 나눠라. 이게 이제 극한, 식을 좀 변형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나 여기서 또 극한을 구해볼게. 그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절대값이 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걸로 나누는 거야. 마이너스가 붙어도 절대값이 큰 걸로. 알았지? 그럼 여기서 5의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1이 될 거고, 5의 n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5분의 3의 n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그럼 얘 5의 n제곱으로 나누면 얘 뭐야? 5분의 4의 n제곱이 되는, 지금 5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야. 알았지? 얘 5 나누면은 더하기 3 있을 거고 5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분모에서 미세 절대값이 가장 큰 걸로 나눠라. 그럼 뭐야? n을 무한대로 보내. 5분의 4. 공비 1보다 작아. 0, 얘도 0, 얘도 0. 근데 분모는 1이 있기 때문에 1분의 얼마? 0. 그래서 정답은 얼마? 0.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도 뭐 식을 또 적절히 변형을 해가지고 답을 내게끔 요구를 하기는 하겠지만 이거 니네 직관적으로 또 알 수 있다고. 증가속도 조금 생각해 볼래? 얘가 증가하는 거랑 얘가 증가하는 거랑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누가 훨씬 더 빠를까? 얘가 더 빠르겠지. 근데 얘 앞에 뭐가 있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극한값을 뭐라고 하면 되냐면 얘 해서 5의 n제곱 마이너스 6의 이거는요 그냥 마이너스 무한, 음의 무한으로 발산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정말 원래 FM대로 정석대로 푸는 방법은 역시나 밑이 절대값이 큰 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 6의 n제곱으로 사실은 빼는 느낌인 거야. 6의 n제곱으로. 그럼 쟤는 어떻게 써주냐면 6분의 5의 n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알았지? 그리고 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이고 마이너스 1만 남잖아. 얘는 발산한다라는 거 아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래. 마이너스 무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원래 이제 정석적인 풀인데 그냥 봐도 솔직히 알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쟤는 음의 무한으로 발산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됐죠? 자, 넘어가서 기본 문제 1-6번. 기본 문제 1-6번. 등비 수열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열의 형태가 꼭 예쁘게 초항 곱하기 아래 n-1제곱으로 나오는 건 아니다잉. 아니, 1-6번은 1번랑 AN이 다음과 같은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지금 1번이 AN을 알려줬거든, 나한테. 근데 그 AN을 어떻게 줬냐면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을 이렇게 알려줬고 R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좀 제외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 근데 나한테 지금 구하라는 건 뭐냐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이 얼마인지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너네는 이미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냐면 이 자리가 R의 범위에 따라서 극한값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경우를 나눈다. 알았지?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쌤이 절대값 R이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그치? 네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 그 다음에 R이 얼마일 때? 1일 때.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원래는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이건 하지 말래. 그럼 우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보는 거야. 알았지? 근데 봐봐. 절대값 R이 1보다 커. 1보다 커.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 어떻게 돼? 발산이야.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그러면 얘는 지금 다시 보면은 무한대에다가 1을 더한다고 한들 그 1이 더해지는데 무한대가 바뀌지 않죠? 무한대분의 상수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 R이 1일 때는 쫄지 마세요. 1이에요 그냥. 그럼 1 더하기 1분의 1 얼마? 2분의 1. 극한값. 자, 절대값 R이 1보다 작대요. 아까 쌤이 얘기했죠. R이 1보다 작으면 극한값이 어디로 간다고 얘기를 했지? 이 경우는 내가 0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 극한값은 얼마야? 1. 이렇게 이제 답하면 끝이다 이거지. 괜찮겠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2번도 가볼게. 2번. 자, 이번에는 AN이 조금은 더 복잡한 꼴로 제시됐네. R의 n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R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근데 역시나 R이 마일인 거는 제외하자라고 얘기해. 그럼 나 또 구한다잉.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의 극한을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R의 범위에 따라서 극한값이 다른 값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발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경우를 나눠서 우리가 답을 하겠다. 극한을 구하겠다.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근데 원래는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해야 되는데 그건 빼라고 했으니까 쌤이 제외하는 거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할 때는 네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해줘야 됩니다. 들어가 볼게. 절대값 R이 1보다 커. 주호야,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얘 극한 어떻게 될까? 무한분의 무한이니까. 그때 쌤이 뭘 답으로 할 수 있다 그랬지? 개수 B를 답으로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럼 정답이 얼마 될 것 같아? 오,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알았지? 잘했어. 아래 n제곱 있고 아래 n제곱은 여기 플러스 1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정답이 R. 이게 맞아요.
알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R이 1이야? 그럼 이거 1 더하기 1, 2분의 1 빼기 1, 0. 그래서 얘는 0. 이렇게 가는 거고. 절대값 R이 공비가 제일 1보다 작다. 그럼 얘 어디로 간다고? 0으로. 얘도 어디로? 0으로. 그러니까 정답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 이거지.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18페이지 기본 문제 1-7번. 그 기본 문제 1-7번은 그냥 y는 x는 2의 n제곱이 곡선 y는 로그 2x 만나죠. 근데 나는 이거 너네를 다 풀어줄 생각은 없고 봐봐. 이거 너네가 한번 해봐봐.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보자고 한 이유는 그래프 그리는 걸 잊어버렸을까 봐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한 건데 y는 로그 2를 미수로 하는 x라는 그래프가 사실은 필요해. 그래서 지금 얘는 밑이 얼마야? 1보다 크지? 로그 함수는 밑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이거 경우를 두 개를 나눴어. 그리고 반드시 지나는 정점이 1,0이었었고 근데 얘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게 지금 x, 여기는 y. 알았지?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가서 x는 2의 n제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x는 2의 n제곱 해서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을 pn이라고 잡겠다. 이게 지금 여기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 방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뭐 또 봤을 때는 여기에 pn 플러스 1은 n자리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집어넣겠지? 요 점을 p의 n 플러스 1이라고 잡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정말 간단해. pn이라는 점 어떻게 할 수 있어? 야, 2의 n제곱을 x에 집어넣는 거예요. 너네 기억나? 2의 n제곱 이렇게 집어넣어. 그럼 로그에서 진수의 지수는 어떻게 된다? 앞으로 나올 수 있지. 그럼 얘 y값 얼마야? 조씨? n. 그럼 뭐 그 방법 그대로 하면 여기 y값은 n 플러스 1. 그럼 점의 좌표들이 다 나오겠죠? 그쵸? 그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얘는 선생님이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이따 갖고 오세요. 나는 지금 보고 싶은 거는 그 아래에 있는 유제 1-7번은 좀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 유제 1-7번. 그거는 조금 혼자 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뭐요? 이건 다 푸는 거예요? 네. 네. 자, 지금 유제 1-7번이 정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뭐 이런 선 하나를 이렇게 그어놨어. 그 다음에 또 원 하나를 또 그려놨어. 여기서 이렇게 뭔가 원을 이렇게 쌤이 조금 일부러 오버해서 크게 그릴게. 원 하나를 이렇게 그려놨고 얘가 중심이래. 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했고요. 요렇게 그림상으로 봤을 땐 지금 이런 모양인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A를 지나고 BC 뭐 해서 A, 여기 B, C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직선 L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또 PN이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뭐 QN이고 뭐 블라블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의 n-2제곱이다. 그거는 쌤이 어디다가 쓸까? 여기다가 쓸까? 이거 반지름이니까 2분의 1의 n- 몇 제곱이라고? 2제곱. 반지름, 저 원의 반지름이 저거래요. 네, 해놓고 A 뭐 PN 했는데 삼각형의 넓이. 결국에는 얘들아 궁극적으로 요 삼각형 있지? 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이 문제예요. 이 삼각형의 넓이. 이번에 센 숙제를 할 때 보면은 이런 도형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알았지? 그러니까는 도형에 대한 분석을 조금 잘 하고 풀어야 될 거예요. 극한을 잘 알아도 도형 때문에 자꾸 발목이 잡혀. 이거 첫 번째, 이게 도형 문제잖아. 너네 내가 좀 아이디어 끌고 올 수 있게 힌트를 좀 주자면 일단 첫 번째 등장했던 도형이 뭐였냐면 정삼각형이 등장을 했어. 그러면 정삼각형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다. 이거는 그냥 정삼각형이라는 글자만 봐도 느껴지는데 내가 정삼각형을 너네한테 물어봤을 때
뭐, 야, 한 내각의, 정삼각형 내각의 크기가 얼마야? 한 내각의 크기가? 이러면 60도라고 다 대답은 잘하거든? 근데 문제는, 문제 풀 때 이게 나오잖아? 그럼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냥 세변의 길이가 같은 거에 멈춰져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한 내각이야. 얘가 지금 한 내각이라고, 정삼. 그럼 이거 몇 도냐고. 이거 지금 60도예요. 알았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라서 요 삼각형 보여, 지원아?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이게 여기 연결된 이 선분이 원 입장에서 심지어 현이에요, 현. 현이면 중심에서 뭘 내려?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왜냐면 야,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필요한 게 뭐요? 이거 지금 뭘 봐야 돼? 이거 밑변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높이 뭐 봐야 돼? 이거 지금 높이 아니야? 알았지? 그럼 여기서 문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실 이 삼각형이 주인공인 거야. 알간? 알간? 그럼 얘가 지금 2분의 1 n-2제곱인데 니네 비율 알지? 이거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루트 3. 맞지? 맞지? 나머지는 너네가 해. 난 여기까지만 힌트 줄게. 알았지? 1대 2대 루트 3 여기까지 힌트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네가 해서 찾아서 답내.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9번 있죠? 19번은 점화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점화식 문제는 안 할 거예요.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 알았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19페이지, 물론 모의고사 기준입니다. 19페이지 기본 문제 1-8번. 그러니까 19페이지 자체는 그냥 다 생략하세요.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연습 문제 남는데 연습 문제에서도 21페이지에 보면 21페이지에 15번 문제 있거든요. 15번. 이것도 숙제로 하지 마세요. 21페이지 15번. 소금물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하지 않도록 할게요. 빼버릴 거예요. 됐지? 네. 그러면 나 지금 조금 빠르게 연습 문제 몇 개만 좀 풀어줄 테니까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너네 기본 유제 풀어오면 쌤이 보내줄게. 연습 문제 1-1번부터. 쌤이 빠르게 할게. 연습 문제 1-1.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것의 값이 존재하기 위한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내가 이 문제를 왜 너네 풀어주고 싶었냐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지금 이 꼴이 n의 k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나머지 부분은 n 플러스 n분의 1의 10제곱이라고 돼 있어. 그리고 옆에서 또 뺐어, 항을. 마이너스 n의 10제곱분의 1. 자, 요거. 자, 얘를 구하래. 근데 n을 지금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이 극한은 어디로 수렴하냐면 0으로 수렴을 하는데 얘네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 얘도 0으로 가. 그럼 n의 10제곱이야.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사실은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걸 알거든? 이 둘을 곱한 거에 대한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아까 전에 쌤이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할 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했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했고 근데 이건 몰라. 이거 0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왜냐면 적절하게 식을 변형하면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태라고 얘기했는데 0 곱하기 무한대 꼴? 그럼 이건 그냥 쌤 0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0이 곱해져서 0으로 수렴하는 0이 값이 나오는 거는 실수 범위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값과 값이 곱해졌을 때. 그래서 이런 꼴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 어떻게 풀면 되는지를 볼 건데 0 곱하기 무한대인데 이거 쌤이 조금 요렇게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볼까? 아까 요 구석탱이에 우리 주호랑 선생님이랑 아까 봤던 거 혹시 기억나는? 주호가 문제 질문했잖아. 쌤,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저거 연산이 가능해요? 요 질문 있죠? 여기다 그대로 적용합니다. 뭔 소리냐면 얘 0이라는 요 놈 있잖아요. 이 놈은 사실은 무한대분의 상수 꼴이었기 때문에 0 곱하기 무한대 꼴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어떨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무한대분의 상수 요게 0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무한대분의 상수라고 바꿔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된 거 맞지? 그럼 문제 쉬워지지 않아? 어떻게 바꾸는 거야, 얘?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쟤는 n의 k제곱은 분모에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난리를 쳤던 게 뭐였어? n의 10제곱. 요게 지금 문제 아니었나? 그치? 그러면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k가 얼마면 되냐면 10이면 돼. 근데 사실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k가 11이면 어떻게 돼? 11. 11이면 수렴 안 해?
12, 13, 14, 15 이렇게 되면은 분모 입장에서 얘는 어때? 상수 취급이 돼버리지. 차수가 작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아? 그럼 얘 무한대. 그럼 여기는 상수. 그럼 무한분의 상수면 뭐지? 0으로 수렴해. 그래서 이 극한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뭔지 알아? K가 10 이상이야. 알았지? 정확하게 알자. K가 10일 때만 수렴하는 거 아니야. K가 10 이상이면 수렴하는 건데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연수 K의 최소값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와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정답은 10이긴 하지만 왜 자연수 K의 최소값인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자, 넘어가서 1-3번. 연습 문제 1-3번은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 뭐냐면은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의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야 n제곱 루트 이렇게 식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이거는 이 근방에서 뭐보다 작고 뭐보다 크다라고 할 때 정수로 표현될 수 있는 거 물론 여기서 지금 n은 자연수다. 그럼 정수로 표현될 수 있는 꼴을 니네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왜 저렇게 쓰는 거지? 어떤 기준으로 보고 싶은 거지? 얘는 바꾸면 얼마야? n 플러스 1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보단 크고 여기 들어가는 건 뭘로 잡으면 돼? n제곱 플러스. 봐봐. 이상한 거 잡지 말고 정수야 정수. 얘 n 플러스 1이지. 그럼 얘는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n 플러스 정수. n 플러스 2꼴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 이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돼. 알았지? 그럼 얘 입장에서 정수 부분은 뭐가 되는 거지? n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쌤이 이 문제 풀 때 너네들이 정수 부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거를 an이라는 것을 n 플러스 1로 잘 잡았으면 좋겠고 bn은 지금 이놈의 소수 부분이라는데 소수 부분은 원래 그 값에서 못 빼면 소수 부분이야. 원래 그 값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bn은 이렇게 잡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1-5번은 했으니까 넘어가고 쌤은 1-7번 연습 문제. 자, 연습 문제 1-7번은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대요. 지금 보면은 봐봐. an 플러스 3 분의 an 마이너스 4 이 값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n의 제곱까지 분모는 2n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구하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래. 이거의 극한을 구하라는 거야. 지금 쌤이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할 건데 뭐냐면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구하래 이거를. 이 값을 구하래. 그럼 값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미 수렴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방법이 사실은.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리고 이거 양변에다가 리미트 다 세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알파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좌변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알파 플러스 3분의 알파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우변의 상황은 아까 얘기했었죠. 요 공식 우리 주호 이거 제곱의 합 아까 공식 썼으니까 지금은 대답할 수 있겠지? 어떻게 된다고? 옳지. 6분의 그렇지. 6분의 1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렇지. 2n 플러스 1이 아니라 또 n 플러스 2라고 할까봐 쫄리고 있었네. 자, 그러면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 몇 차? 3차. 그럼 분자도 몇 차? 3차. 그럼 계수 b만 답으로 하면 되지? 그럼 계수 b 답으로 하면 얼마야? 2 약분되니까 6분의 1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알파를 구해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쌤이 거기다가 좀 적어놨으면 좋겠는 걸 좀 해볼게. 뭐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an이 얘들아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이랬을 때 내가 물어볼 거야. 여기서 요렇게 가볼게. 이렇게 어떤 거냐면 리미트 아니 여기다 이렇게 쓸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의 n 플러스 1은 알파냐. 봐봐. n을 무한대로 이미 보내. 그치?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낸 거랑 무한대 플러스 1을 한 거랑 상황이 달라질까? 안 달라져. 알았지? 그래서 여기 이거일 때 얘는 참이야. 알겠지? 얘는 참이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거라고 해서 얘라고 해서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얘도 사실은 내가 지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약간 트릭을 좀 걸긴 했는데 얘도 참이죠.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면 n을 무한대로 보냈대. 그때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얘도 똑같아 알파로 수렴하는 거예요. 알았지? 둘 다 참이야. 얘이면 얘이다 참이고 얘이면 얘이다도 참이야. 알겠지? 근데 또 얘이면 이것도 참이야. 뭐냐면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 2n 있지? 2n 이것도 참이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 2n 했다고 해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2배의 무한대는 없어. 알았지? 그래서 얘도 참이야. 근데 여기 진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거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얘는 거짓이야. 이것만 기억해. 얘는 뭔 소리냐면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지금 어떤 수열의 형태냐면 짝수 번째 항들에 대해서만 보는 거야. 짝수 번째. 그럼 그 얘기는 이 결과로는 홀수 번째 항의 값이 뭔지 어떤 규칙인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걸 좀 기억하면 돼. 네, 이것만 요 사이클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쌤이 하나 보여주자면 이렇게 한번 보여줄게. 뭐냐면은 a n 플러스 1 2배의 an 그 다음에 문제가 플러스 너 이렇게 나와. 뭐 n 플러스 1의 세제곱분의 그 다음에 3n 세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막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놓고 물어봐.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의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내가 이렇게 푼 거랑 동일한 거지. 어떻게? 아, 얘를 극한으로 보낸다라는 건 이 극한값이랑 이 극한값이랑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내가 지금 이거를 알파라고 해서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다. 그럼 여기서 리미트, 여기 리미트 다 넣은 거야. n 무한대. 여기 전체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려. 그럼 좌변은 뭐가 되고? 알파가 되고 우변은 2알파가 되고 n 알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또 1-8번. 1-8번. 자, 눈팅으로 빠르게 풀게. AN, BN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 1번.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도 무한대, BN도 무한대. 그러면은 BN분의 AN 1이냐? 참이야, 거짓이야, 신조? 거짓이죠? 거짓이죠. 발례를 든다고 하면 AN을 EN이라고 잡고 BN을 N이라고 잡아도 충분히 거짓인 걸 알 수 있고 2번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이 무한이야?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bn도 무한이야? 그럼 둘을 빼면은 0이야? 얘도 거짓이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an을 en으로 잡고 bn을 n으로 잡기만 해도 en 빼기 n은 n이거든요. 그래서 0으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2번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하면 0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3번 an이 bn보다 작아? an 알파고 bn 베타이면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지원,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주호, 참이야 거짓이야? 왜 거짓이야? 그래 내가 말했던 게 이거야. 대소관계,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고. 3번 거짓이야. 4번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bn은 0이고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an은 알파이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 bn이 알파이다. 주호야 4번 참이야 거짓이야? 아 버퍼링 걸리죠? 이거는 맞아요. 참이에요.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아까 쌤이 얘기했죠.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그 꼴로 만드세요. 구하라는 그 꼴로 만드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4번 문제 있잖아요. 지금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bn 이걸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bn이야 an이야? bn을 이거 만들려고 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면 돼?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이용해서 만든다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 얘 있잖아. 지금 an-bn 있잖아. 그치? 이렇게 하지 마. 그냥 아예 맨 처음에 뭐 알려줬지? an. 이거 알려줬어. 이거 알려주면 빼면 되지 않나? n을 무한대로 보내 이거.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야. 어떻게 해서든 지지고 볶고 연산을 해가지고 이꼴로 만들어라. 그게 이거라고.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4번 참. 5번. 리미트 n 무한대로 an 무한대. bn은 0. 그럼 무한대 곱하기 0이 0이야? 나 아니라고 지웠나? 저기 0 곱하기 무한대 꼴은 항상 0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5번도 거짓. 1-9번. 아까 요걸 이용하면 1-9번도 사실은 또 설명이 된다? 야, 근데 1-9번을 엄밀히 따지면은 너네가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점화식을 좀 쓸 줄은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첫 번째 항이 루트 2고 두 번째 항이 이렇게 나와 있다. 2 플러스 루트 2. 벌써 여기서 좀 느낌을 느껴야 돼. 뭐냐면은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 여기 들어가 있지. 첫 번째 항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 일반 점화식을 다음 항은 봐봐. 루트 2 플러스 이전 항.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점화식 작성할 때. 알겠지? 나한테 지금 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알죠? 내가 아까 말했지? 뭐라 그랬어? 수렴한 돼. 그럼 얘도 뭐 한다고? 수렴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극한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기다가 리미트를 다는 거야. 여기다가 리미트를 달아. 알았지? 그럼 내가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알파는 루트 2 플러스 알파에서 여러분들은 알파만 구해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았죠? 뭐 이거 제곱해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는 0 해가지고 알파값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또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게 인수분해하면 알파 마이 알파 뿌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답이 두 개잖아. 근데 둘 중에 마이너스 1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하자. 마이너스 1이. 보기에 답이 없으니까요. 이러지 마시고. 알았지? 지금 항의 형태들이요. 루트 2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예요. 항의 형태가 여기 봐봐. 부호가 절대 뭐가 될 수는 없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럼 그 얘기는 얘는 무한대로 보내도 마이너스 3개로 절대 넘어갈 일은 없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정답이 양수인 2가 정답이 되는 거다. 네, 그 다음 1-14번 연습 문제 마지막이야. 그다음에 이것만 하고 니네한테 문제 풀라고 시킬 거야. 연습 문제 1-14번. 자, 연습 문제 1-14번은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양수이고 이거는 너무나 전형적인 문제거든? 그래서 그냥 거기다 밑줄 치고 바로 얘기하자. 뭐냐면 AN이 지금 양수이고 얘들아 지금 AN 플러스 1 있고 AN이 있는데 얘가 지금 뭐라 그랬니? 2020 여기 숫자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야. 쌤은 뭐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나는 여기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 이런 꼴이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얘는 뭐라고 니네 보면 되냐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은 0이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보세요. 무조건. 그래서 쌤이 조금 더 너네가 딱 기억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물론 엄밀히 따지면 an이 지금 등비수열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등비수열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다음 항에서 이전 항을 나눴더니 어떠한 값인데 그 값이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냐면 공비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기 때문에 공비가 2분의 1보다 작아. 공비가 1보다 작아.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극한 얼마라고 얘기하면 돼? 0이라고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해석을 좀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알겠지? 계속해도 됩니까? 미련의 여주인공이 나타나셨다.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근데 쌤 이거를 왜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나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수열은 언제만 배워? 수원에서만 배워. 근데 수원에서 배울 때 누누이 얘기하지만 난 부등식을 가르친 적이 없어. 근데 또 부등식이 나왔어. 그럼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깔고 가라 그랬지? 축차 대입법 깔고 가라 그랬지. 그럼 축차 대입법은 뭐야? 1부터 대입하는 그거.
그치? 쌤이 여기다 쓰게 되면은 봐봐 모든 항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한없이 작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사실은 뭐보단 계속 커? 0보단 계속 컸어. 그래서 쌤이 이거 잠깐 왜 이걸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 있는지 물론 쌤이 아까 공비로 해석을 해도 가능하다라고 니네가 외우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보인다면 사실 출발이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an 플러스 1 이게 지금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부터 출발이라고. 됐지? 자, 축차 대입법 갑니다. 0, a1, a2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0, a3 a2 a3 이게 또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쌤이 여기다가 an-1 an 그 다음에 여기에 0 그 다음에 여기 또 2분의 1 이렇게 이제 들어간 다음에 얘네들을 나는 지금 AN은 극한을 보고 싶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싹 뭐 하면 될까? 조시 싹 뭐 하면 좋을까요? 싹 곱하는 거예요. 그럼 좌변은 0이 되고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항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곱하면은 얘가 지금 A2, A2, A3, A 다 이렇게 약분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가운데에 어떤 형태만 남냐면 A1분의 AN 이렇게 이제 남는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는 2분의 1이 무려 몇 번 곱해졌냐면 1부터 시작해서 n-1이니까 n-1번 곱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 선생님 저 이거는 어떻게 해요? A1 모든 항이 양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 그냥 실수 그냥 곱하세요. 어떤 값일 거예요. 그럼 얘 곱하면 없어지겠죠? 얘는 0이 되겠죠? 여기 뭐 A1 이렇게 곱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궁극적으로 궁금한 거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이 궁금했었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냅니다. 0이에요. 극한값. 맞습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a1이 곱해진다고 하더라도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샌드위치 정리에 의하면 얘도 극한값이 0이다.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서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 됐어요? 근데 구하라는 게 뭐였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자, 그러면은 4an 플러스 3n 플러스 1 분의 그 다음 또 뭐야? 3an 플러스 n 마이너스 이거죠? n을 무한대로 보낸대요. an 뭐라 그랬지? 0 없어져. 그럼 정답 얼마야? 주호야? 졸지 말고. 네. 아 알고 있어서 졸았던 거군요. 네 3분의 1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샌드위치 정리. 달라. 그러면 적용 못해요. 샌드위치 정리의 대전제는 극한값이 같을 때 이게 대전제야. 산술기하는 양수에서만 쓰인다. 이런 거랑 똑같아.